의한 중소를 위한 저품격 중소교양 방송 팟캐스트계의 유니콘 기업이 되고 싶어요. 중소를 품은 아가씨들. 아니 이렇게 녹음일마다 이벤트가 생기기도 쉽지가 않은데 예. 저에게 빅뉴스 두 가지가 생겼잖아요. 뭐죠? 오전에 하나 터진 빅뉴스, 오후에 터진 빅뉴스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방송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이렇게 세상이 도와주네요. 오늘 네네. 드디어 저를 한 달간 힘들게 했던 그 회사에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 지금 어제 올린 거를 제가 오늘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첫 출근을 하게 되었던 그쵸. 이러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를 예. 들었죠. 근데 오늘 녹음일 오늘이죠. 예. 네, 오늘 며칠인가요? 오늘 5월 14일? 5월 12일. 12일이네요. 5월 12일. 네, 이렇게 짧은 딱 한 달 채우고 짧은 BGC의 회사 생활을 종결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알바하고 나온 기분입니다. 근데 이제 알바도 이렇게 짧게는 잘 안 해요. 맞습니다. 거의 이제 선거철에 출구조사 알바 이런 거나 이렇게 짧게 하지. 이것은 좀 굉장히 제가 그쵸? 생각하기에도 그쵸. 저도 일단은 되게 최단 기간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 2019년도에 한 달 반 일하고 잘린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알바가 아니라 회사가 맞죠? 네,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보다도 이제 더 일찍 퇴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네네. 이번에는 잘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스스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정리를 빨리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더러웠거든요. 이게 네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적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위축이 됐었던 게 네네네. 제일 제 큰 퇴사 사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러고 얘기를 했을 때 윗선에 보고를 드렸을 때 거기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뭔가 위축이 되는 거를 본인도 느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적응을 못 도와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럴 거면 제대로 적응하게 도와주든가. 왜 이제 와서 이제 좀 갈 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주일 뭐 자책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너의 역량 부족이 아니다 이러면서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일 잘하던 사람도 실수하고. 그쵸. 그러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됐는데 어떠냐, 2주일 됐는데 어떠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이죠, 오늘. 마지막 날에 이제 오전까지만 일을 하고 네네.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퇴근하기 20분 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그거부터가 일단 너무나도 너무 밤티인데? 병크 원. 네. 20분 전에 한 점심시간 전이죠. 점심시간 전 20분 전에 이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근데 저는 이제 언제 당분간은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좀 거지처럼 살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상태였어요. 네네. 근데 그 도시락을 그대로 싸들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주 미리 얘기해주지 싶은 거예요. 제가 계속 하루 전에만 얘기해줬어도.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기약 없이 언제 맞죠? 언제 끝나?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센 로고에도 계속 집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럼 미리 예고를 하고 이때까지 정리를 할 거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직장 동료 그래도 한 달간 정이 들었을 동료들이랑 인사도 못하고. 네, 인사도 안 시켰어요. 인사를 그래도 최소한 같은 팀이면은 따로 네네. 이렇게 회의실에 불러가지고 오늘 BGC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것도 없었고 내가 그 전날에 오늘 네네. 전날이죠. 전날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뭔가 정해진 게 아직까지 없다는 식으로 뭔가 뭉뚱그리면서 뭔가 말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BGC는 그러면은 수증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네. 너무 황당하네요. 저도 황당합니다. 저도 굉장히 머쓱하게 거기를 빠져나갔다니까요. 빨리 정리를 하게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네. 경우가 있어야죠. 경우가 너무 없네. 그래서 오전 내내 굉장히 흑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을 이뤘으니까 집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진짜 한숨을 그렇게 쉬었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좀 뭔가 인사를 좀 제대로 하고 그쵸.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제가 그때 아마 지난주에 제가 녹음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그 대표가 선물로 무슨 앰플이랑 비타민 선물해 줬는데 왠지 뜯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촉이 왔다고. 어머머머머. 오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까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냥 후임자 주면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한 손도 안 대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걸 두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거 챙겨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선에 그렇게 또 약간 위해 주는 척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볼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서 막 비지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힘들겠잖아. 그러니까 네가 힘들겠다 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목까지 막 그런 얘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냥 꾹꾹 참았죠. 네, 조금 껄끄러운 게 바로 옆 동네 살아요. 그 팀장님이. 근데 네네. 뭐 일단은 서로를 껄끄럽게 하는 그 요소가 사라졌으니까 나중에 어쩌다가 뭐 마주쳐도 네네. 그냥 저는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기분이 더러웠고요. 그래도 너무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요 며칠간 몇 주간이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말럼만 분들의 콘텐츠를 보니까 니체처럼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체의 마음이 약간 내가 낸데 뭐 오해하라고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약간 이것이 약간 니체의 그런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자존감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앞으로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 팀장님 당신이 나를 회사로 끌어들여서 내 삶을 방해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나대나대를 해줬거든요. 그쵸. 네, 막 연락 와서 괜찮냐, 수고했다, 뭐 잘 정리하고 나왔냐 막 물어봐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팁 아가씨도 갑자기 옷장 정리하고 있는데 뭐 언니한테 뭐 이렇게 맞는 옷이 있으면은 뭐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조금 돈을 되게 급박하게 벌지 않아도 되는 되게 상황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친구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월세도 되게 싸게 내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이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회사가 나를 방해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면서 너무 화가 나는 그럴 거예요. 수 있죠. 근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유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일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쫙 차분하게 정리가 되면서 네네. 바로 이제 그 회사까지 갖고 갔다가 나들이를 갔던 도시락이죠. 나들이를 갔던 도시락을 이제 그 집에서 까먹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니체 책을 또 빌렸어요. 또 책을 또 오랜만에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포탈을 너무 써가지고는 제가 이번 연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 책을 2권 빌린 그쵸. 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또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제 책도 좀 읽고 네네. 네, 방송 준비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도 오늘 또 수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네. 음성 번역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네. 수업도 야무지게 듣고 뭐 아니 집으로 방송 준비라고 하니까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 방송 주제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선진적으로 미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요. 예, 원래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뭐 얘기할까요? 하고 이제 고민을 네. 하다가 무슨 뭐 포터 작가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순디님 유튜브를 살짝 봤는데 네네. 거기에 온갖 질문들이 다 나와서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나중에 뭐 생각이 나면은 기획을 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뭐 밤티팬 특집 을 해볼까 네네. 합니다. 예, 요거를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 일이 뚝 끊겼어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일을 안 주는 거죠. 그럼 시간과 정신의 방이 이렇게 된 거죠. 네네네네. 뭐라도 좀 소일거리라도 줘야지 제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어떡해요. 근데 이제 나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나한테 일을 안 주는데 그래가지고 그쵸. 거기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루팡을 좀 하셨네요. 뭐 야무지게 그래도. 했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은 거의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가 약간 그 디스크가 눌려 있어요. 4번 디스크가 좀 눌려 있는데 그게 증상이 약간 고관절 쪽이 저린 거거든요. 근데 네네네네. 고관절이 저릿저릿할 정도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눈치 보느라 일어나지도 못했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신나게 월급 루팡을 했죠. 그래가지고 잘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네. 몇 가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례들도 너무 많고 일단은 제 앞에 앉아 있는 목수 아가씨도 굉장히 많은 억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뭐 목수 아가씨의 사례도 살살살살 들어갈 예정이고 저의 사례도 살살살살 들어갈 예정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이제 예. 제가 좀 나대나대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 고양이한테 하듯이. 예. 누가 그랬어? 우리 비지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괴롭혀서 누가. 저희 고양이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억울한 듯. 아무도 괴롭힌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고양이를 억울한 누구 괴롭혀? 맞아.
아니 그냥 누가 그랬어 이러면 바로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그쵸, 누웠다가 그쵸. 약간 이렇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울어요. 맞아요. 그 여기 목격자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뻥이 항상 아닙니다. 봅니다. 예. 근데 진짜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그냥 근데 일반적인 톤으로 말하면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갑자기 누가 그랬어. 어이구 누가. 어이구 우리 불쌍해. 약간 어이구, 불쌍해. 연기가 필요하군요. 어이구, 불쌍해. 어이구 그래. 팀장이 괴롭혔어. 아이고 그래. 누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냥 정리가 되니까 일단 너무 홀가분하고요. 그냥 한 가지 조금 짜증나는 건 있죠. 이제 일을 다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예. 다시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네. 저 잠시 한 달 동안 뭐 어디 외국 좀 갔다 올게요 한 다음에 그만두지 않고 예. 가는 게 그랬어도 나았을 됐을. 지경. 아 진짜로요. 저는 지경이네요. 보통은 이제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입퇴사가 너무 잦으니까 이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회사 가기 전에 한 2, 3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제 뭔가 어디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뭐 제로 웨이스트 샵 있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알맹 상점 거기에서 이제 뭔가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샴푸, 린스 네네네네네. 이런 거 다 쫙쫙쫙 대용량을 다 짜오고요. 바디워시 이런 거 다 짜오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집에서 뭐 간단하게 해먹을 식재료들 싹 사놓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일단은 너무 황당하네요. 제 계획을 조금 더 자유 있게 짤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열을 팍 내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와서 왔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나 이제 뭐 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시 그 노트북을 싸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찾아봤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수어로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찾아보고 그러다가 책도 좀 읽고 뭐 방송 대본도 조금 준비하고 그러다가 네네네네. 왔죠. 그랬더니 좀 개운해요. 거기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일을 할 때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까불어야 되는데 까불질 못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했고 약간 그런 환경이 아니었구나. 네, 전혀요. 저를 완전히 기죽이는 환경이었다니까요. 저보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비치 씨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킹 받아요. 약간 그렇죠. 예. 예전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시던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머, 그때는 또 약간 그게 있을 때였어. 약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조금 약간 학대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막 못 살게 구는 선생님도 간혹 있었다니까. 네네. 네. 진짜로 너무 심하게 저희 엄마가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하면 치를 막 떨 정도로 왜냐면은 저희 엄마를 이제 일부러 부른 다음에 제 엄마 앞에서 저를 때렸거든요. 이거 와, 이건 진짜 레전드다. 네. 보통은 막 학부모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엄마 앞에서 저를 이제 엄청 큰 빗자루 약간 대빗자루 같은 걸로 때리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유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냥 뭔가 근데 어머니 앞에서 때리는 거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사물함을 뒤지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네, 제 사물함을 매일매일 뒤지셨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노트에다가 뭐 그분의 뭐 욕을 써놓는다던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가 감히 이렇게 된 거구나. 근데 제 사물함을 뒤져서 노트를 뒤진 다음에 그걸 찾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네 본인이. 그러니까 욕하지. 맞아요. 근데 뭐 아이씨.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그분과 틀어졌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맨 처음에 제가 그 무슨 미술부장 같은 거였어요. 미술부장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싹이 있었군요. 네, 미술부장 네. 같은 거였는데 무슨 뭐 운동회 때 뭘 만들라고 하셨는데 운동회 때 약간 코스튬 같은 약간 뭐 맨 앞에 무슨 반장 같은 사람이 입을 만한 코스튬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바느질해서 만들었죠. 어머나 그 어린 나이에. 그쵸? 근데 제가 그때부터 바느질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바느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부직포로 뭔가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막 캐릭터 막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스펀지밥 같은 거 뭐 그런 류의 캐릭터를 막 여러 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개나 만들었어요. 네네네. 심지어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재료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줘야지. 가서 재료비를 달라 그랬죠. 그 학급비 있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네. 돈을 달라 그랬더니 넌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이러면서 아니 무슨 선생님이 그러지? 선생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전에 많았을까요? 돈을 밝히냐 약간 이러면서 이제 뭐 돈을 결국 안 주셨어요. 돈을 결국 안 주시고 아니 부직포 그거 은근히 비싼데 하나에 막 몇백 원씩 하는데 그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니까요. 그거를. 그리고 나서 뭐 선생님이 뭐
뭐 예를 들어 귀가 있었는데 예. 귀가 뭐 세모 모양인 거보다 뭐 동그라미 모양이 뭐 예쁘다 뭐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모양을 맘대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캐릭터의 모양은 그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예. 그 수능하지 않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 그거 어떻게 수능합니까? 이 캐릭터의 모양은 이거다. 예, 이러면서 세목이다. 끝까지 예.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예, 저도 예, 참 예. 저예요. 저도 참 저죠. 예.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세모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아, 얘는 핀도가 상한 내 거예요. 통제 밖을 계속 벗어난다. 네, 그 선생님도 진짜 통제콤이 좀 심하신 것 같았어요. 아, 전 통제콤 심해도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엄마를 엄청 괴롭힌 거예요. 아. 뭐 제가 뭐 창녀보다 더 나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희 엄마한테. 아.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진짜 그분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시고 아. 심지어 막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중2 때 선생님이셨거든요. 와, 근데 제일 질풍노도의 시기일 때 하필 그 네, 선생님이었어. 중2 때 그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약간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중3도 그분이 담임인 거예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담임을 했고 중3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예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고를 2개월 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쵸. 2개월 전에 준비하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왜냐면은 그쵸, 보통 보통은, 1년 예. 이상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막 저희 엄마한테 막 가서 악담을 한 거예요. 얘는 안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악담하고 뭐 담임 맞아? 이거 뭐 예를 들어 수업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계속 빠지고 가야 네. 되는데 제가 그동안은 엄청 개근이었기 때문에 좀 빠질 네.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근데 뭐 이거 빠진 거 옛날 거까지 다 빠지게 해가지고 졸업 못 시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졸업 안 시켜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예고에 합격을 하자마자 갑자기 얘가 잘 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약간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와, 아니 아직도 교직에 계실까요, 그 사람? 그러니까요.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되게 세상에? 신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같이 그래서 약간 애들이 다 있는 데서 제 욕을 한다던가 어떤 식으로요? 또 막 그냥 너 애들이 다 있는 데서 갑자기 애들 벌을 세우는 도중에 갑자기 야 김목수 너 이번에 어버이날 안 챙겼다며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 진짜 너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예고는 안 그러겠지 싶었는데 진짜 예고는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았거든요. 아, 진짜 다행이다. 예고는 왜냐면 저보다 더 특이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조금 특이한 내려놓고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막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네요. 막 정말. 입학식 때 메이드복을 입고 오는 친구도 있었고. 와, 얼렁한데요.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자유분방한 친구들. 네, 근데 뭐 네. 그 친구들은 메이드복을 입고 오던 말던 선생님이 메이드복 예쁘다. 약간 거의 이런 정도로. 목에 달린 방울이 참 예쁘네. 이렇게. 아니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쵸, 애니메이션. 그리고 막 구체 관절 인형을 늘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아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봉숭아학당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가지각색의 학생들이 맞아요. 네, 그 정말 그 한 마리의 온순한 양 같은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래서 얘들아. 어떤 분은 또 약간 그 백진경 씨 이모 키드죠. 이모 키드처럼 고등학생이 시커멓게 스모키를 하고. 근데 저희 학교는 왜냐면은 자유였어요. 두발 자유였어요. 두발 자유에 화장도 얼굴 해도 되고. 그래서 애고라서 그런가? 애들이 참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자랐죠. 근데 뭐 저희 과는 이제 약간 선배들이 뭐 드자비를 좀 해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얌전하게 다녔고 그 저희 학교에 만화 창작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주로 약간 구체 관절이 인형을 들고 오고 약간 비범한 친구들이 많았군요. 비범한 친구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심상치 않은 친구들. 네, 급식실에 갔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목에 방울을 달고 오시고. 그럼 불편할 텐데. 그 구체 관절 인형 그 아이의 친구겠죠. 예. 친구와 같이 동행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와. 급식실에서 그쵸. 그리고 정말 이모 상태로 오시고. 이러니까 나중에 약간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한 발 내디뎠을 때 웬만한 꼴을 봐도 놀라지 않는 그쵸. 그때 이미 약간 예방주사를 맞은 거군요. 그런 점에서 약간 예고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모든 예고가 다 그런가? 이 예고만 좀 되게 특이한가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중학교 때는 개성을 말살하는 약간 그런 선생님 밑에서 있다가
이제 근데 계속 말살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거의 인권 말살 아닙니까? 좀 지금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네. 그리고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엄마 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은 처음 봤다고 진짜. 근데 저희 엄마는 약간 교권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들 때리고 그래도 된다. 약간 이런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상한 선생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그 정도면 교육청에다가 약간 문제를 제기해도 네, 그쵸. 되지 않았나.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야, 근데 어떻게 또 그러냐. 저 말고 또 괴롭힘 당하는 또 선생님한테 한번 찍히면 예, 저 말고 막 예. 전교 1등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전교 1등도 그래요? 근데 전교 1등인 여자애가 이제 선생님이 뭘 말을 했는데 예. 이제 그게 논리에 안 맞다라고 이제 걔는 또 저랑 다르게 굉장히 똑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데요. 라고 했다가 이제 바로 눈에 난 거죠. 그쵸. 근데 아. 그 친구는 전교 1등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괴롭히진 않았고 그치. 저는 뭐 그렇게 전교 1등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괴롭혀도 되겠다 싶어서 더 그랬구나. 그쵸. 진짜 너무 못돼. 진짜 이게 좀 속된 말이지만 저 처못됐네요, 진짜. 이게 네, 다시 못된 생각해도- 정도가 아니야. 아니, 왜냐면은 뭐 노트에다가 뭐 친구랑 뒷담화를 까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이 할 법한 짓이거든요. 너무나도요. 아니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도 합니다. 근데 예. 중학생이랑 그렇게 기싸움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10대 중반의 애들과 전신 그쵸. 연력을 다해서 그렇게 그죠? 아니 그리고 막 엄마가 보는 앞에서 때리고 이런 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나 하던 짓입니다. 일본 순사 아니면 50 때 막 그 남영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남영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막 세상에. 동지들이 보는 앞에서 막 고문하고 진짜 근데 너무 못됐다 진짜. 근데 어렸을 때는 약간 내가 너무 선생님 말을 좀 안 듣긴 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니까 근데,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많이 안 듣지도 않았어. 네, 아니 캐릭터 만들으라고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할 건 다 한겨. 네, 할 거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너무 문제가 있고요. 저도 이제 약간 돌려주고 싶네요. 이상해.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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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랬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또 이게 또 잘 맞네요. 갑자기 하다가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또 바로 이렇게 해버리네요. 외국구름이 확실한. 예. 그렇죠. 어쨌든 정말 이렇게 저희 둘의 아픈 과거를 억가의 역사죠. 하지만 억가의 역사를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예, 하지만 뭐 지나고 나니까 다 에피소드감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있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좀 뭐 감사하기도 하네요. 이것이 다 또 인생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니까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제가 대학교 때 작업을 다 이런 주제로 했거든요. 나의 아픔. 아픔이라기보다는 이 뭐라고 하지? 어떤 권력이죠. 이 작은 권력이죠. 그렇죠. 권력이죠, 이것도. 작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반항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을 주제로 작업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꺼리를 줬구나 그 양반이. 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분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대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덕분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게 참 어떻게든지 써먹으면은 다 뭐 써먹어진다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럼요. 일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래도 이제 안 해도 될 경험을 또 굳이 하게 만든 그 선생님이 참 그래요, 밤티다. 그쵸. 정말 밤티입니다. 진짜. 그쵸, 근데 이따가 뭐 본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가씨들이 케이팝 팬덤 중에도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 예. 근데, 와 진짜 저는 그냥 저 말고도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거의 뭐 약간 그 소돔과 고모라 약간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거는 야, 나중에 얘기하기로 예, 하고 이따가 얘기하기로 네.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저녁에 또 이제 빅뉴스가 하나가 있었다. 그건 뭐죠? 제가 이제 그 우리 중품화를 업로드를 하고 나면은 네네. 그냥 일반 지인들, 우리 갑반인 친구들한테도 들으라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링크를 올려요. 썸네일이랑 같이.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올려놨죠. 그랬는데 이제 네네. 가끔씩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저번에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짐송 아가씨를 알더라고요. 예, 오, 짐송 예, 아가씨랑 같이 방송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놀라하면서 팟캐스트 들어야겠다 이러면서 가끔씩 이렇게 듣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케이팝은 잘 모르시고. 예, 케이팝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녹음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나간 네네네. 방송이 이제 그거잖아요. 콤 20가지 그림자. 그렇죠. 20가지 예, 그림자죠. 거기에 이제 썸네일을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너 여준이를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니? 당연하지. 내가 클리와 여준이를 모르겠니? 내가 여준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억가 상황이죠? 요것은 억가 상황이 아니라 그냥 빅뉴스, 즐거운 뉴스. 예, 즐거운 뉴스입니다. 퍼시티브 예, 뉴스군요. 파스리브입니다. 이제 오전에나 좀 네거티브였지, 흑화되어 있었지. 그 흑화가 완전히 가시고 나니까 아주 즐거운 일만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클로즈 유어 아이즈 장유여준을 알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연락을 해줘가지고. 아주 신나게 얘기를 왜 그러나 하셨겠네요. 했는데 이 친구가 방송 작가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나 봐요. 장여준 군이랑. 네네네. 그러면서 완전 미담만 쫙쫙쫙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상 방송 작가를 하면은 미담만을 약간 그러니까 경험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쵸. 한번 해봤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준 군에 대한 미담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뭔가 기회만 되면은 얘기를 막 하나 봐요. 근데 일단은 정말 순수한 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순수해서 여준 군이? 예, 여준 군이요. 너무너무 순수해서 누가 너 좋아한대 잘생겼대 하면은 되게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그냥 뭐 팬이 있다 예, 이 정도만 얘기해도 내 친구가 너 팬이래 이러면 되게 좋아한다는 어머, 거예요. 귀여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내가 가르쳤던 그 한국어 가르쳤던 유학생들도 여준군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보고도 이제 클로즈 유어 아이즈 여준군에게 입덕한 아가씨도 있다. 어머나, 그리고 이제 어머나. 우리 중포마 안방마님들도 여준군을 정말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줬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준군이 이걸 들으면 좋겠다, 좋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미담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지 하지만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너무 그 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난 싫어. 아이 싫어. 갑자기 아이, 앙탈을. 나는 싫어. 아니 저는 뭐 듣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못할 말 했나요? 귀엽게 우는 걸 어떡하라고.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준군도 알 건 알아야 된다. 아하. 이미 아이돌판에 발을 들였고 쉽지 않네요. 예, 이런 팬들은 니즈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간에 네. 그 미담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줬는데 네네. 이제 뭐 나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해달라고 네네네네네. 했대요. 근데 이제 뭐 연습해오라고 했더니 그냥 뭐 연습만 좀 살짝 해오는 정도잖아요. 섀도잉 정도 하고 막 약간 어떤 핵심 키워드 정도만 네네네네. 기억하고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새벽부터 벽 보고 대본이 닳도록 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예,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참 이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단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멤버들끼리도 정말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존느를 느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이제 여준군의 미담을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또 거듭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또 뿌듯한 거 있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중고콤이 있다. 근데 이제 중고콤, 당근콤이 있는 저에게도 이제 장여준 군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근남이잖아요. 이분도 보풀 왜? 원에 나왔었습니다. 보풀 원에 그래요? 나왔고 푸잭칠에 또 나왔습니다. 보풀 원에 나왔다고요? 네. 아니 박건욱 군이랑 같은 소속사였잖아요. 그때는 젤리피쉬여가지고. 아니, 예. 젤리피쉬 상이네.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약간,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그 여준군의 우는 얼굴에서 박건욱 군이 보인다. 근데 이제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같은 향기가 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그 뭐 K팀, G팀 해가지고 네네네. 킬디스러브 한 곡으로 이제 경연을 할 때 네. 건욱 군이 약간은 조금 경솔한 말을 했죠. 이제 뭐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기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졌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경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자신감이라고 약간, 생각합니다. 그쵸, 호전적인 거죠. 호전적인 그쵸.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여준군이 그 건욱군이 형 저 한 번만 믿어두시고 저희 팀 같이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도 옆에서 이제 장여준 군이 이 친구 믿어두세요 틀린 말하는 친구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귀여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땐 진짜 정말 얼굴이 뽀시래기였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7 나올 때는 얼굴도 너무 멋있게 성장을 했고 실력도 진짜 완전히 진짜 일치월장을 한 근데 거죠. 저는 예. 그 킬디스 러브 그때 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아무리 날고기게 잘했어도 그 인기는 무시 못하죠. 인기 때문에 예. 1팀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 저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예. 건우꾼 팀이 훨씬 잘했거든요. 제가 봤을 어허. 때는. 왜냐면 저는 파워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네. 밥 많이 먹은 케이팝을 구사하는 그쵸. 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냥 실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 눈에는 진짜 실력이 훨씬 더 좋은데 물론 다 잘했죠 둘 다. 둘 다 네. 잘했지만 내 취향은 그쵸. 좀 더 그쪽이다라는. 취향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예. 너무 속상하다. 근데 저기 너무 인기 많은데 어떡해. 음. 그러니까 아니 거기 장하오 씨랑 성비투 씨가 있는데 인기가 당연히 그쵸. 많죠. 그쵸. 어떡해.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그래도 박건우꾼의 찔찔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미지는 행복했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예, 다음에 꼭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귀여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아가씨들이 입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윤지성 군이 누가 내 이름 불렀쩡 이러고 울 때 계속 입덕을 했던 것처럼요. 아하. 예. 세상에 변태 아가씨가 참 많군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눈물 콤이 있는 아가씨들이 서버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애환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음림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무튼 이 네, 친구가 축하드립니다. 지금 입이 넙치가 되셨는데 너 사람한테 넙치라뇨. 예, 아니 입이 넙치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저도 약간 말하면서 약간 좀 찔렸는데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작가 친구한테도 이제 그 여준군이랑 아직까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머머머. 제 주변에도 이제 여준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 인스타그램 대화창에서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중소도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중소돌 이야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좋네요. 뭐 조만간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전 지금 백수잖아요. 그쵸? 네, 아직은 뭐 저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만나서 좀 기니 그냥 중소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을 그러면 이제 했습니다. 저희 뭐 예. 적당히 넘어가고 이제 밤티팬 특집으로 예, 우리 할 광고 얘기도 듣고, 많으니까요.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요, 또 우리 중소돌의 이야기를 또 광고로도 만들었습니다. 뭐죠? 유어즈라는 남돌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광고를 네.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한번 듣고 가시죠. 듣고 가시죠. 네. 작년 6월 방영됐던 SBS의 보이그룹 서바이벌 비마이보이즈를 아시나요? 순수하게 얼굴 하나만으로 RT를 탄 주황머리 개를 아시나요? 보이즈 플래닛 시즌 1 활활 G팀의 앙증맞은 분량의 서브래퍼를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8인조 다인원이라 케어하는 재미도 좋고 청량하고 밝은 남돌이라 상큼발랄 귀엽고 서바 N회차 누나들이 엄선한 얼굴픽 실력픽들이 드글드글한 유어즈 드디어 데뷔했습니다. 후! 깨물어버리고 싶은 텐저린 또이들을 잡고 싶다면 유어즈의 러쉬 러쉬 한번 잡숴보세요. 뭐라고? 유어즈의 러쉬 러쉬. 아, 제가 또 비마이 보이즈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데뷔를 좀처럼 하지 않다가 아니 그건 예. 또 언제 한 거야? 작년에 이제 여름쯤에 했죠. 여름에 한 3개월 정도 했었던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예. 봐봐요. 지금 작년 여름에 네. 그 보프를 했죠. 예. 보프를. 근데 보풀이랑 겹쳤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두 개나 봤어요? 예. 지겨워. 저는 이제 둘 다 봤죠. 지긋지긋합니다. 예, 근데 저의 서버를 놓칠 수 있나요? 어지간한 서버에서 보니까. 아니 이거 예. 어디서 한 거예요? 뭐 JTBC에? 뭐 SBS입니다. 예, SBS도 JTBC도 참 서버를 좋아하는데 SBS도 서버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SBS는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서바이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니스라는 그룹을 우리가 예전에 그 배꼽대 냄새나는 K-팝 특집할 때 그쵸. 살짝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유니스도 이제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SBS 여돌 서바이벌에서 이제 발탁된 친구들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웅기보이가 있는 아홉도 이제 SBS 서바이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이죠. 이게 비마이 보이즈가.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이 네네. 제 친구가 여기에 있는 보현군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데뷔를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근데 광고를 뭔가- 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예. 트위터 광고에서 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조금 프로모를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응원하던 분들이 이제 데뷔를 했다 보니까 한번 뮤직비디오 봤는데요. 되게 전반적인 뮤직비디오가 아이돌 청량 남돌의 공식을 정말
충실하게 지킨 약간 그런 그래요? 느낌. 청량한 느낌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뮤직비디오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광고 문구에서 이제 주황머리 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분이 이제 저 얼굴 보고 싶어요. 네, 세찬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유어스 세찬이라는 분이 제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로만 RT를 한 8,000 RT를 탔나? 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치 믹루이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가씨가 RT를 태웠죠. 이야, 그쵸? 아가씨가 그냥 아무런 멘트 없이 그냥 사진 한 장만, 정면 사진 한 장만 딱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얼굴 하나로 정말 순수 체급으로 이제 맞습니다. RT를 탔죠. 그쵸. 그분 100만 뷰가 됐습니다, 예, 그게. 세찬군도 약간 비슷합니다. 세찬군이 약간 용인시 수지구 출신인데 오. 용인 출신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용인 출신이 이제 한유진 군이라고 이제 재배원의 막내였죠. 이제 엔더볼로 데뷔를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순둥순둥해진 예. 한양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뭔가 그 용인상인가 봐요. 이 용인의 사슴이 많네요. 이 한유진 군도 사슴상이고 약간 세찬 군도 사슴상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잘생기고 어린 남돌 덕질하고 싶다 이러시면 이제 유어즈 한번 관심 아니 이 친구 가져보시면은 대체 몇 살이길래? 이 친구 아마 08인가 그럴 겁니다. 08이에요? 예. 뭐 그렇게 어리진 않네요. 왜냐면 이제 임루이 씨인가요? 임루이 씨, 롱샷의 루이 씨가 이제 10년생이다 그쵸, 보니까 예, 뭐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뭐 08이면 어리긴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뭐 데뷔할 나이죠. 막 이러고. 세상에 뭐 맞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뭔가 이제 샤이니의 태민 군이 데뷔할 때도 이제 네네. 지금 나이로 계산해 보면 이제 뭐 11, 네네네. 10 뭐 이럴 때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그쵸. 이제 여기에 그 소도시콤을 자극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또. 소도시콤이요? 그 문제일군이라고 있거든요. 네. 되게 춤을 잘 추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남 영암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호. 예, 비즈 씨가 또 좋아하네. 예, 딱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 문제일군을 보면서 저 친구 정말 춤 잘 춘다 이랬는데 영암군이라고 해가지고 또 약간 그 한평군 더욱더. 출신의 그 개운군을 그쵸, 보는 것처럼 그쵸. 이제 눈이 더욱더 빡 향기를 느끼셨군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정이 가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신 게 아까 보현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현군이 울산 사람이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울산 과학대학교 울과대가 있어요. 울과대의 간호학과. 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울과대 아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엄청 또 굉장히 애양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어머나. 그래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다. 유어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지금 홍보할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구두로 홍보를 하겠다고요? 어떤 거죠? 네, 구두로 홍보할 게 뭐냐면요. 턱을 바로 그렇게 만지면서 롱샷의 새로운 믹스테이프죠. 아. 믹스테이프 2가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아하. 그리고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뮤비가 공개됐고요. 어깨를 베베거리고 막 공개됐고요. 그 공개된 뮤비는 공개된 뮤비 이름이 For Show For Show입니다. for sure, for sure. For Show For Show. 그리고 그게 제목이었군요. 네, 그게 제목이고 그리고 저는 약간 두려운 게 그 예. 믹스테이프 예. 그 믹스테이프의 그 노래 제목들이 공개됐는데 중간에 예. 국뽕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국뽕? 예. 그래서 약간 그 BTS 선배님들 감성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약간 이 친구들이 무슨 가사를 썼을까? 무슨 가사를 썼을까 너무 무슨 두려운 생각으로 거죠. 이런 가사를 썼을까? 그쵸. 근데 하지만 국뽕이 임루이 군이 어. 내 나라 프랑스 이러면서 쓰진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본저로 나라면서 쓰진 않았을 거라 그쵸.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아까 저희가 광고하고 나서 이제 슬레이트 치기 전에 제가 하모하모의 빠삐용이라는 노래를 막 흥얼거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빠삐용도 그 프랑스어네요. 그러게요. 웃겨.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NRG의 대한거나 만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국뽕송이죠. 근데 저 약간 예. 그럴까봐 조금 예. 무서워요. 거기에 가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미모 외모도 한국 여자가 제일. 나는 근데 예. 그런 가사를 쓰면 너무 그런 가사를 쓸까봐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분들이 약간 그 여성 샤티 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하잖아요. 형들은 네. 알아서 하시고 약간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기초수급자 제도를 이용하시고요. 맞아요. 남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헤이 셔리 너 왜 이렇게 예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진 진짜 않았나 싶어서 저는 약간 기우죠, 기우. 저는 25살 이하에게는 셔리라는 단어를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심이에요. 근데 이미 그 아. 팬덤 이름이 샤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덤에 들어가지 않죠. 왜냐면 샤티가 되기 싫기 날 때문이죠. 샤티라고 불림당하고 싶지 않다. 세상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너무 웃긴 게 그 10년생 어린 아이가 그 덤보 같은 아이가 왜 이렇게 진심으로 유사를 말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유사를 아무리 말아줘봤자 분유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베지밀 인펀트거든.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루이 군의 유사를 그냥 천하장사 소세지의 유혹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천하장사 소시지가 유혹을 어떻게 해? 그 빨간 끈을 막 내려. 그치.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죠. 나 지금 여기 속살 있다. 아니 그냥 그리고 루이 군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때 루이 16세였죠. 아 근데 리얼 유이신. 예, 루이 16세 때 예? 그 친구가 뭐 무슨 오빠 어쩌고 하는 막 노래를 불렀는데 막 오빠 한번 믿어봐. 아니 그건 너무 그거고 뭐 오빠 뭐 이런 노래가 오빠를 잠시만요. 사랑해. 오빤 강남스타일. 아니야 이거 찾고 들어가자. 오빤 정말 나쁜 사람.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아니, 오빠 왔다 막 이런 노래였는데. 아 내가 떴다 하면 외쳐 오빠 이거 다시 이거구나. 들어가. 또 뭐, 내가 떴다 하면 외쳐 오빠 맞아 이런 노래. 뉴욕 런던 파리 오빠 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거를 이제 RT를 하면서 이제 인용 RT로 예. 이제 초등학생 샤티들에게 바친 노래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아 이게 제목이 떴다 오빠네요. 아, 네, 예. 떴다 오빠. 이게 루이 군을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진짜 그쵸 많이 그 마기레 쇼에 등장할 법한 그런 중학교 친구들이나 1학년 이제 이하였죠 그때. 그렇죠. 그때 진짜로 초등학생 샤티들만 오빠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네.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이제 오빠는 지위다. 이게 뭐 잘생기고 뭐 그러면 오빠다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아니 10년생은 아니 마기레 쇼도 아니야. 약간 그 루이 군은 레인보우 유치원을 보는 느낌인 그쵸. 거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약간 뭐 영통 같은 걸 하면은 who's your bias 이래요. 걔가 굉장히 걔가 굉장히 최에 집착하거든요. 자기가 무조건 최여야 돼. 그래가지고 who's your bias 이랬는데 막 그 외국인 샤티 언니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오율 이랬더니 why 오율 이래요. 귀여워. 그것도 애기 같아. 그쵸. 예. why 오율 because he's handsome 이래. 예. 걔 너무 잘생겨. I'm not handsome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안 잘생겼나 봐. 그랬더니 아이 너도 잘생겼지. 너도 귀엽지. 근데 너는 내 남동생이지. 그랬더니까 a little brother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끊길 때쯤이 됐어요. 그 영통이 끊길 때쯤에 마지막 그 약간 단말마의 비명처럼 I'm your boyfriend 이러고 끊기는 거예요. 어지러다. 어떡하면 근데 좋아. 너무 웃긴 거예요. I'm your boyfriend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아니 루이군 어디서 교육을 지령을 받았나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박재범님이 어떤 교육을 시킨 건지 정말 아니 지금... 박재범 군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박 사장님은 그러라고 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어디서 아니 뭐 다른 멤버들은 좀 안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다른 멤버들도 좀 그렇게 그래요. 해요. 네, 근데 일단은 루이 군이 너무 아기라서 그죠? 그쵸. 네. 루이 16세였다니까요 그때는. 아니 16세가 왜 이래? 16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6세가 이래도 하지만 돼? 오늘 예? 더 충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 어떤 거죠? 알파 드라이버니. 예, 알파 드라이브 원. 알파 드라이버니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뭐 워너원 고인가? 뭐 거기 워너원고 아마 오늘입니다. 오늘. 네, 워너원고에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워너원고에 나와가지고 그 약간 그 서바의 어떤 서바에서 데뷔한 그런 아이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마 뭐 거기 보니까 약간 제가 그걸 다 보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수업을 듣고 와가지고 다 못 봤는데 그 일단은 알디원 친구들은 리오군과 신롱군이 나왔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 동료들이죠. 연예인 네네네. 동료들을 좀 약간 부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신승훈님 배우 신승훈님도 계셨고 B2B 민혁군도 그래요? 계셨고 B2B도 계셨구나.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다 옹기종기 그러면 모여가지고 어쨌든 떠드는 그런 자리였었던 워너원과 걸로. 그 예. 제일 처음으로 데뷔한 남자 서바이벌 약간 예, 엠넷의 정통 떼거지 그쵸, 그쵸. 서바는 이제 워너원이 처음이죠. 워너원 남도른. 처음과 그리고 떼거지 서바의 마지막 주자. 예, 그렇죠. 워너원이 알디원. 월파 알디원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우정을 다진 우정을 다지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지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스토리의 프리 데뷔 연도가 2017년 9월인 거예요. 워너원이랑 동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롱이는 워너원과 동기였다. 예. 뭐 선배님이라고 해봤자만 한 3개월 선배님인가? 1개월 선배입니다. 1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공벌레처럼 몸을 이렇게 네네. 쪼그라뜨린 채로 선배님 이러면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데뷔 동기였다는 아이고 거의 세상에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신롱군이 우리 가요계의 하춘아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하춘아 선배님도 한 6살 때가 데뷔를 했거든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그쵸. 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롱군은 그냥 알디몬이라는 그 그룹에 묶여가지고 그냥 원효원 분들한테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고 세상에. 신롱군의 개인 그거로만 따지면은 신롱군의 이제 첫 번째 그 How Old Are You였나 네, 프리데뷔송이 있어요. 예. 그 프리데뷔 How 뮤비. old are you도 너무나 네. 영어 챈트 같은 그쵸, 그런 그쵸. 느낌.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약간 이런 느낌. 지학사의 그쵸, 모델이 그쵸.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와. How Old Are You 발매 그 뮤비 예. 발매 연도가 이제 2017년 9월 1일이었다라는 그런 소름 끼치는 정보를 이제 깨달은 거죠. 롱춘화네요, 롱춘화. 네, 롱추나라고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갑자기 예.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더니 예, 그러게 우리 지금 조금 추워졌어요. 녹음을 밤에 하고 있어서 더 춥네요. 우리 네. 슬슬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밤티팬 특집을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뭐 예시를 들어서 네. 얘기를 설명했는데 그때 먼저 네네. 얘기했던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아의탁형. 첫 번째는 자아의탁형 팬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설마 이제 약간 그 명품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명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 어떤 그런 현상과 같은 거죠. 비슷하죠. 이제 가수의 성적이 본인의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인기매매 인기를 본인의 지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푸듀 이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제 뭐 대형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의 심리 중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푸듀 이후로는 뭔가 그 옛날에는 악성 개인 팬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개인 뭐죠? 팬은 나쁜 거예요. 그 팬만 좋아하고 다른 멤버 그 멤버만 좋아하고 다른 멤버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악성 개인 팬이라고 했습니다. 악계라고 하죠. 예, 악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다 올팬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멤버가 악성 멤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론이 많이 바뀌긴 했죠. 근데 이제 푸듀 이후로는 그 개인 팬이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친구의 데뷔만 바랬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친구도 같이 묶여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때?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악계가 뭐 어때서 나는 원래 얘만 좋아했는데?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멤버들의 인기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심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취향이 인기 많은 애를 좋아하는 취향인 건데 네네네네. 인기 많은 그룹을 좋아하는 게 그냥 내가 대중적인 취향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으스대고 꺼드럭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왜일까요? 그런 분들은 약간 본인의 안목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안목이 좋아서 약간 뭔가 내가 잡았는데 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엄청 대형 자아가 기획사 굉장히 크시네요. 예, 대형 기획사 아이돌 분들은 사실은 네네. 그냥 뭐 계속 자본을 대량으로 투자를 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어떻게든 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뷔 초부터 잡았다. 어. 막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데뷔 초 팬 부심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예, 뭐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깃장을 넣으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 눈은 역시 메이저하다. 내가 안목이 좋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을 되게 좋게 높게 삽니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라이징 잡이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데뷔 초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막 되게 그렇게까지 막 되게 잘 될 줄은 몰랐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데뷔 초에 이 친구들 잘하네 이러고 그냥 잡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BTS 같은 분들은 그쵸. 사실 아가씨가 사실은 BTS에 굉장히 초반부터 좋아했던 그쵸. 어떤 저는 극초반에 들어갔다가 초반에 나왔죠. 그쵸. 예. 뭐 그런 라이징 잡이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뭔가 싹이 보이죠. 방탄소년단 분들도 뭔가 뮤직비디오 때깔이 그렇게까지 좋은 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네네네. 엄밀하게 따지면 노멀드림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냥 너무나도 힙합 아이돌의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뜨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악도 마이너했고요. 아, 음악이 마이너였어요? 그렇죠. 이제 몰랐어요. 아이돌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갑자기 야마 네 꿈은 뭐니 네 꿈은 겨우 그 거니 이러면서 갑자기 회초리질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데뷔가 몇 년도? 2012년도 2013년 6월 13일일 겁니다 아마. 세상에. 그때 그분들이 M 카운트다운에서 진짜 조금의 자본도 없이 나와가지고 진짜 순수 체급으로 그분들이 모자로 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댄스 브레이크를 너무나도 진짜 정말 장인처럼 말아서 거기에 팬들이 많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관객들이 탄성이 나오는 그런 레전드 진짜요? 무대가 있어요. We 아니, Are 저는- Bulletproof라고 해가지고는 파트 2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딱 그 무대거든요. 저는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그 예. 아이의 그때는 그냥 진짜 케이팝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예.
네. 네. 네, 그분들이 좀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되게 실력이 오. 어나더니까 잘 되겠네 이렇게 됐던 거라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목이 좋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뭔가 방탄소년단 분들은 이제 만듦새가 좋지는 않았지만 만듦새가 좋아서 라이징에 싸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방탄소년단 분들처럼 정말 실력이 좋기 때문에 싸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키스 오브 라이프 같은 분들도 너무 데뷔 때부터 너무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뜨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저 그룹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잡지는 않는 분들도 되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냥 이런 자아의탁형 팬분들은 내가 안목이 좋아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취향이 진짜 메이저여서 그 아이돌을 잡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류에 편승하려고 잡는 분들도 또 계세요. 네, 그래서 뭔가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요런 뭐 대형 가수라든지 되게 라이징이 될 것 같은 가수를 잡아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꺼드럭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큰 판에서 노는 거 재밌죠. 먹을 것도 많이 주잖아요. 아이돌이 잘 나가는 게 보면서 뻐렁치는 것까지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뭔가 쾌감이 있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만큼 잘 되면. 근데 이제 그거를 무기 삼아서 다른 그룹 왜 좋아해? 저런 그룹 왜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인용할 티를 되게 무례하게 단다거나 아니면은 멤버를 까내리는 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막 다른 비인기 멤버들 악성 멤버 취급하면서 그 멤버 없이도 잘 된다. 내지는 내 최애 솔로 내는 게 더 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메타인지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꽃다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룹으로 엮여 있어서 받는 그쵸, 건지 그쵸, 무시 그쵸. 못하죠. 그쵸. 근데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관계성 보고 장사하기 때문에 솔로 하면은 망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는 얼마 해요. 전에 네. 되게 그 트위터에서 되게 공감되는 글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네. 그 팬들이 예? 아이돌의 덩어리를 좋아한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돌 개개인도 좋아하지만 생각보다 그 아이돌의 덩어리 자체를 좋아하는 게 많아서 맞아요. 생각보다 그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멤버가 솔로로 나와도 그러면은 제일 인기가 뭐 예를 들어 팬덤의 50%가 그분 팬이야. 근데 네. 생각보다 뭐 50% 이하로 에이. 이제 그 화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옆에 있는 멤버가 누구냐에 따라 그쵸, 그 그쵸. 친구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쵸. 아무도 없으면 재미없죠. 근데 뭐 예. 솔로 가수분들 중에 뭐 엄청난 실력을 뭐 다영 씨나 아니면 예. 뭐 효린 씨나 아니면 뭐 제시 씨나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여자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청아 씨나 태민 씨도 있고요. 태민 씨도 예. 있고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여자만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갑자기 이런 솔로 여가수들을 보면은 솔로 여가수나 남가수들을 보면은 네. 이제 굉장히 혼자서 몇 명분을 해내는 정도로 예. 굉장히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좋죠. 예, 작두를 탔다고. 그쵸, 작두를 타시죠, 다들. 예, 표현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음원 장사거든요. 네, 팬덤 장사보다는. 네, 그것도 그렇고 예. 막 오히려 누구랑 같이 했을 때보다 혼자서 더 빛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지금은 활동이 조금 뜨면서 아쉽긴 한데 그 김사무엘 님이라고 또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푸디2에 나왔었던 분인데 네네네. 참가를 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진짜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오, 네네네. 이게 뭔가 그룹으로 있을 땐 뭔가 좀 튀는 느낌이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아, 그래요? 비주얼적으로나 그 음색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튀는데 혼자 있을 때 너무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 근데 그쵸, 그런 그쵸. 분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예. 대부분 아이돌 팬들은 아이돌의 덩어리를 좋아한다. 예, 그 관계성이라고 하죠. 네, 관계성 예. 그리고 뭐 그들의 합 예. 그리고 같이 춤췄을 때 기깎기가 딱 맞고 예. 그리고 이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저만 봐도요. 저는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글을 씁니다. 아이고 근데 글을 쓰려면 짝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민 씨 가지고는 글을 못 쓰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웅동체를 할 수도 없고 세상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지 동료 남 가수를 데려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이 살아야지 또. 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쵸, 그 그쵸. 멤버와 같이 이렇게 습까 먹어야 되는데 솔로는 그게 조금 어렵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게 청아 씨를 포타에 출연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이오아이 멤버로 이제 아이오아이 분들이 다시 재결합을 하잖아요. 뭐 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오아이 멤버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1차 떡밥이라고 하죠. 이제 그 CP의 네. 1차 떡밥 뭐 비하인드 캠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케미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솔로 가수로 뭔가 이제 그 알패스를 먹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쵸.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그 아오삼이라고 하죠. 예. 네, 포스트 타입 말고 이제 약간 다른 그 외국 글로벌 포스트 타입이죠. 글로벌 포스트 타입이죠. 거기서 이제 오. 락밴드조차 오. 아오삼 순위가 아 너무 웃기다. 아오삼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시 있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외국 밴드라는 거니까요. 아 일단 3위가 비틀즈고요. 아우? 네, 10,000개가 넘는 포타가 와, 아직도. 그렇죠. 야 대박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60년대 활동을 하셨지만 굉장히 관계성이 그분들도 맛있거든요. 예 대박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4위는 퀸입니다. 6위는 그쵸 형제로 구성된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하죠? 둘그 그쵸. 알아. 그쵸. 굉장히 그분들 그 현관 길티- 아닙니까 현관? 굉장히 길티한 걸 즐기시는 분들인 네. 것 같은데 오아시스가 3,900개가 있습니다. 와, 씨, 왜 이렇게 많아? 와, 진짜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심지어는 이제 솔로 가수도 있죠. 네, 아니, 솔로 가수가 아니죠. 네. 솔로 아티스트도 있죠. 예. 레드 제플린이 1,400개나. 누구랑 스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어머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 2, 3, 4, 5, 6, 7, 8, 9위까지는 결국은 와. 밴드도 무리다. 그렇지, 덩어리다. 그렇지. 덩어리를 사랑합니다. 와, 아니 저는 그 아오삼 순위를 제트친 중에 매일매일 세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에 근데 그분도 이제 케이팝 아이돌을 덕질하시는 분이다 네네. 보니까 아오삼에도 뭔가 약간 케이팝 가수 위주의 포타만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군요. 네네. 와, 진짜 신세계다. 비틀즈의 아오삼이 있을 줄은. 네, 근데 와. 그분들도 뭐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어. 근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네, 와, 그리고 신기하네요.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 게 1위가 3만 예. 개가 있거든요. 3만 네, 개. 근데 뭐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예. 미국 밴드인데 마이 예. 케미컬 로맨스라고. 마이 케미컬 로맨스. 저 이거 포타 제목으로 많이 봤는데. 근데 제목이 너무 예쁘니까. 이름값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케미컬 로맨스가 케미가 팡팡 터져가지고 진짜- 3만 개의 아우삼을 이루어내신 마이 케미컬 그쵸. 로맨스. 네, 축하드립니다. 분들. 아, 네. 이거 축하해도 되는 일 맞겠죠? 너 어쨌든- 얼마나 그냥 맛있으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렇죠. 이분들입니다. 아저씨분들인데. 그 오지콘이라고 하나요? 예. 데뷔가 2001년 2001년이요? 2001년에 결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어머나 순홍이군 태어나는 연도에 그쵸, 데뷔를 그쵸. 했군요. 그냥 와우.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현관. 근데 거의 뭐 역사 교과서에 실어도 될 네, 정도의 왜냐면은 밴드들은 관계성이죠. 대체로 이렇게 그렇게 싸워요. 그렇죠. 싸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그쵸. 싸우는 거 저 좋아하시잖아요. 야차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또 홍희군이 네네. 케이콘에서 네. 그 모디스이 분들이 이제 메인 디시를 했는데 뭐라는 거야. 그 강민군의 파트를 홍희군이 하는 걸 보고 또 근데 왜 소리를 질렀지요. 왜 그거 말 안 했어요? 뭐 어떤 거요? 콤플렉스 특집에 야차콤 얘기 안 했네. 야차콤이 뭔가 이제 그냥 웃기만 하고 잡지 않은 경우가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 여준군이랑 이채군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칵 웃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냥 거기서 음림을 느낀 경우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야차콤 안에 야차콤을 조금 더 감싸고 있는 조금 더 큰 벤 다이어그램이 이제 경솔콤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죠, 굳이. 예. 네, 어쨌든 이런 갑자기 CP 이야기를 해봤고요. 재밌네요. 저 이런 얘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를 위해서 얘기해줬다고 생각할게요. 그럼요. 네, 제가 두 이거 번- 저장해놨습니다. 아유, 이거 감사하네. 얘기해드리려고. 이렇게 총알을 장전해놨다가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아오삼 얘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아오삼 세계. 아무튼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민원왕 형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목사가씨가 할 말이 많겠죠? 민원 왕이 여기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진짜 많으신 분들. 그래서 맨날 뻑하면 공론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민원 왕이라 그래서 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멤버가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서바이벌 그룹이야. 예. 서바이벌 그룹인데 내 새끼가 1등이고 막 제일 잘했는데 제일 잘하고 인기도 제일 많은데 분량이 이렇게 적은 게 말이 돼요 하고
총공수록 보내. 그것을 제가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서바이벌 아이돌이 활동을 하면은 정말 많이 보이는 형태죠. 왜냐면은 저희 사무실이 또 웨이크원 근처잖아요. 아, 그렇네. 근데 트럭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맞네. 근데 이게 약간 자의탁형에도 들어가는 류이기도 하고, 약간 서바돌에서만 조금 도드라지는 특징이기도 해서. 그 다른 그룹은 안 그러는군요. 근데 약간 있어요. 이 인기 mem을, 인기 mem 또는 인기 조합을 꼭 이렇게 구도상 붙여달라고 하고 막. 어머.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근데 막 그거를 그냥 네. 뭐 예를 들어 비계나 예. 아니면은 그냥 뭐 공개해서 말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트럭을 보내시고 야. 아니면은 막 갑자기 걷다 화환을 보내시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일종 면허를 좀 딸 걸. 저도 그랬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트럭을 하나 살 걸. 아니 왜냐면은 아니 저희 여기 이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은 보기 좋아. 웨이크원 바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요. 나 여기서 그냥 사업자 내가지고 저 화환합니다. 이거 하면은 바로 그냥 내가 꽃을 배웠어야 됐어. 그러니까요. 이 아가씨는 트럭을 몰고 나는 꽃을 배우고 그랬어야 됐는데. 근데 내가 면허를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이것은 그냥 말만 하고 이제 말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분들은 참 그냥 말하시려던 민원왕은 그거죠. 민원왕은 약간 그 고소 상대가 특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비계친이 되잖아요. 그럼 네네네. 비계친이 되면은 비계에서는 뭡니까? 팬티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단 말입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멤버지만 쟤 오늘 태도가 왜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쵸, 머리 그쵸. 왜 이렇게 구려? 오늘 컨셉 왜 이렇게 구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은 빤스를 베껴가지고 이 사람 보세요. 멤버한테 나쁜 말 했대요. 막 이러면서 공개에선 착한 척하고 비계에선 이런 말 했대요. 이러면서 막 빤스를 베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의 생식기를 보십시오. 약간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취급은 까빠분들이 많이 당하십니다. 그쵸. 근데 까빠가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뭐라고 하죠? 롱샷 분들도 참 아유. 웃긴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 까빠 받치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되게 알티를 타가지고 뭐 유명해 조금 얘네 걔잖아 약간 이런다던가 아니면 제 친구들 중에 완전 갑반인 친구들은 이제 롱샷 나 알아? 이 친구 그 빤스 내놓고 다니는 친구 아니야? 나 그 들어봤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바이럴을 된 거야. 걔는 빤스를 내놓고 다니는 애로 바이럴이 된 거야. 일단 바이럴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일단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메인스트림에 올라가려면 어떻게든지 웃겨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괜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 계랄 한창 나왔을 때도 법을 유출하지 말라. 아니 개훈 씨가 법을 유출이 안 됐으면 개훈 씨가 떴겠습니까? 그 킥플립은 아직도 그냥 진짜 듣보 그룹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진짜입니다. 법을 유출로 인해서 법을 또 재밌는 부분을 또 잘 잘라가지고 노출시키는 게 약간 바이럴이거든요. 거의 팬분들이 거의 반 마케팅 팀 아니겠습니까? 너무요. 거기에 되게 주전 멘트랑 잘 버무려가지고 올리고 그쵸. 이러니까 뜬 거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뭐 개훈 씨의 버블 멘트를 올리면서 얘 봐 진짜 이상한 애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사람들이 알티를 하지 막 우리 개훈이 너무 귀엽고 우리 개훈이 막 너무너무 뭐 뽀짝뽀짝하고 약간 이런 것만 올리면은 그건 알티를 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아니까 사실은 그거랑 적절히 버무려가지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덕질 경력자분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럼요. 잘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소통 앱에서도 그 캡처할 때마다 이거 뭐 유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맨날 그 안내 멘트 뜨잖아요. 주의 멘트 뜨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캡처를 안 막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 막으면 막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캡처본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버블 들어가봐 이러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버블 측에도 소통 앱 측에서도 이게 자기네들 앱에 효과를 줍니다. 홍보 효과를 주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왜냐하면은 겁니다. 저는 그 계랄 버블을 보고 버블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좀 웃긴 말을 해서 이 친구를 조금 우습게 만들지언정 띄우는 게 우선이니까 그쵸. 그 팬분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조금이라도 뭔가 이 덕질하는 이 결이 안 맞으면 바로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얼음물에 손 넣고 참는 실험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참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입 깎여 놓고 참는 사람들은 빨리 손을 빼고 아닌 사람들 으씨 좀 더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 오래 참는데요. 그러니까 욕하는 분들
분들은 욕하면서 오래 남아 계신다니까요. 그쵸. 근데 그렇게 욕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최애가 욕먹는 게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애를 욕하는 꼴을 보는 내 마음이 싫은 건데 그치. 내 최애 욕먹는 거 싫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 진짜 막 캡처해가지고 이분 막 공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뒤로는 이런 얘기한다 이러면서 막 공론화를 막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되게 유명한 혼마분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분이 두탕 세탕 뛴다고 막 저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탕 약간 세탕 뛰면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자기 시간 들여서 에너지 들여서 하는 건데 아니,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은 정말 케이팝의 산업 역군이거든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쵸. 근데 막 얘도 찍고 다니고 얘도 찍고 다니고 이놈이다 똑같은 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올린단 말이에요 계정을. 근데 보면은 막 6개 7개 막 이래.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 사람 보세요 욕해주세요 이러면서 올린다니까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인용을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인용에 무슨 내용이 욕을 있나? 아무도 안 하시죠? 아무도 안 합니다. 그쵸, 그쵸. 막 되게 까빠짓을 하던 분을 이제 이날을 올려가지고 빤스를 벗겨놓으면은 거기 이날에는 뭐 되게 사랑하시네 이런다니까요. 그쵸, 그쵸. 왜냐면 욕하는 만큼 그 애정이 묻어나는 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비계에서 그런 걸로 예.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브럼블이라는 성숙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저랑 덕지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냥 우리 공개에서만 놀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입국 다물고 막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터뜨린다니까? 막 이렇게 장전해놨다가 그런 게 조금 좀 별로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회피를 할 거면 할 것이지. 뭐 뮤트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뮤트해도 되지. 뮤트를 하든지 아니면 브럼블을 하든지. 그래야 아니면 되는데 블락을 하든지. 예.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그냥 그렇게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DM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민원 왕형이 요즘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참 많이 도드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가씨도 좀 많이 이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저는 제가 그렇게 까빠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뭐 기준이 막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되게 허공저격하잖아요. 아 진짜 이분들 진짜 왜 그러시나 막 이러면서. 네네네. 예. 그쵸. 근데 막 난지 아닌지 몰라. 나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이런 경우도 그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그냥 아예 무시하고 저는 스핀도 안 열어놨거든요. 근데 뭐 스핀을 안 열어놓으니까 뭐 답답해가지고 다른 사람 스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야, 맞아요. 이런 사람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마음에 안 네. 들면은 이제 블락을 하시면 되는데 왜 블락을 안 하시죠? 블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일론 양반이 그 다 만들어놨는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약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들 같아요. 뭔가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이죠. 빠발장 형입니다. 빠발장. 빠발장은 뭐죠? 빠스리 플러스 장발장이라 그래가지고요. 사기꾼이군요. 예, 사기꾼 분들을 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조금 약간 중차대한 정말 범죄잖아요. 이건 범죄죠. 예, 좀 뒤로 약간 옮기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은 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민원왕형 다음으로 좀 얘기를 그쵸, 그쵸.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진짜 돈을 빌려서 팬싸를 다니고 에? 돈을 빌려서 그런 헬토를 경우가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아니, 근데 사람한테 그걸 또-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그걸 또 빌려줘? 이게 뭔가 이제 제가 특친을 여기저기서 사귀다 보니까 뭔가 우리 특친은 막 의리 있게 막 가야지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돈 거래는 좀 잘 안 하긴 하거든요. 뭔가 네네. 빌려줄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조금 되게 낮게 설정을 하고 약간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거나 뭐 그냥- 예를 들어 집에 갈 때 차비가 없어. 뭐 그러면은 예. 뭐 만 얼마 뭐 이렇게 빌려줄 수 있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급자원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10만 원까지는 제가 빌려줘 봤는데 아, 그러니까 네네네네. 저는 이제 아예 친구들 사이에서는 돈 거래를 아예 안 합니다. 그쵸, 근데 그쵸. 특친이니까 10만 원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특친 의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빌려준 것 같은데 그 액수가 여기서 야금 저기서 야금 이렇게 빌리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돈 갚을게 해놓고 그걸로 팬싸 가고 돈 안 갚고 이런 경우가 진짜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공론화를 해야지 추가 피해가 안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뭔가 이제 그 민원 왕 분들이 좀 힘써 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인 거죠. 근데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민원을 넣어야 되는 예, 형태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정당한 민원이죠. 합법적 그쵸, 민원인데 참 이런 분들은 참 사고 자체가 특이하세요. 어떤 돈이 사고? 없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게 저도 아니면 조금- 자기가 그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쵸 대출을 네, 그냥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좀 일으키면 빌리거나.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갚지도 않을까 막 빌리고. 아. 예,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특정이 되면 네네. 경찰에 잡혀가잖아요. 그럼 그쵸? 아이돌 보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장난으로나 막 이렇게 나랏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 빨간 줄 꼬이는 건데, 아유, 그럼요. 자기 인생 꼬이는 건데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취직도 안 됩니다. 진짜로요. 범죄 경력 다 줘야 하는데, 근데 진짜 이게 돈 없어서 팬싸움 못 간다고 해놓고 뭔가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예전에 한번 봤어요. 네네. 자기가 진짜 돈이 없어. 아니면 네. 돈을 되게 모아야 되는 급박한 네네네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만 마지막으로 팬싸 가고 안 가야지. 이런 분이었어요. 오늘만 마지막이면 안 되죠. 왜냐면은 선생님. 내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팬싸 거의 올출을 하는 분이었는데 내가 당분간 못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팬싸가 코로나 전이어서 좀 낮긴 했습니다. 컷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라고 이제 최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최애가 또 착해가지고 말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보자 이러면서 되게 착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감흡해가지고 또 카드 대출 받아서 또 다음에도 또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을 좀 보긴 했습니다. 이러면은 홍익군 같으면은 정말 등짝을 때릴 거예요. 네. 근데 홍익군은 진짜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로 돈 모아야 된다고 하지 진지하게 말할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할 겁니다. 정말 이때 진짜 이런 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 때문에 케이팝이 돌아가는 것도 있긴 그쵸, 합니다. 그쵸. 근데 그게 본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든 과하면 안 된다. 적당히 하자라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덕질은 예. 그 취미 활동,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 갑자기 중국어를 하시면서 봐봐 그 날파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머니 트레이너님이 계시죠. 김경필 씨라고.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그분. 네네네. 예.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취미 활동이죠. 예. 취미 활동은 1년에 벌 수 있는 수익의 예. 10%만 해라. 야, 1년에 벌 수 있는 수익 10%도 좀 많이 쳐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 요 정도는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도 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돈을 버는 원동력이 또 생기죠. 그쵸. 근데 10%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있는 거거든요. 300만 원을 매달 30만 원씩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모았다가 안 쓰다가 한 해초 번에 한번 해초 한번 가고. 예. 약간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제 상황을 생각을 해서 예. 좀 덕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 가능한 덕질의 방법이죠. 너무나도요. 예. 그리고 예. 돈이 커지면은 예. 아이돌한테 바라는 게 많아져. 진짜 너무. 이러면은 서로에게 되게 안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돈을 적당히 쓰면은 그 아이돌 망할 텐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망하려면은 망하지 않게 다른 돈 뜯는 수단을 생각할 겁니다. 예. 그쵸. 그분들이 망하면 그분들 팔자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내 지갑 털어가면서까지 그 친구들 먹여 살려야 될 필요는 그럼요. 없습니다. 내가 먹고 순홍이군이 한 살아야죠. 말처럼 당신부터 챙겨야 됩니다. 예. 그렇죠. 10%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 네, 김경필 씨가 이런 말도 하셨는데 예. 뭐 10%가 너무 조금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거비도 있고 어. 식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빼. 거기서 조금 뺄 수 있으면 좀 빼서 빼서 보태라. 거다 넣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아. 근데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가서 뭐 4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그 20만 원 하면은 뭐 1년 하면은 맞아요. 한 200만 원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붙여. 예, 다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 포기를 무언가를 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오타쿠 아가씨들이 새겨들어야 될 명언인 것 같은 게 뭐 그렇게 트위터에서 막 이렇게 굿즈 리스트 이런 거 빨리 내놔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들에 되게 휩쓸릴 수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약간 트위터 자체가 되게 소비를 되게 조장하는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애니 같은 분들 계시겠죠. 예. 막 미국에서 올데프 애니님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예.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뭐 오늘은 뭘 마셨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려. 예. 그러면은 부러울 수 있지. 예. 하지만 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내 능력 밖의 범위라고 하면은 그냥 잘 사는구나. 네, 마셨구나. 이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되지. 나도 저기에 꼭 가가지고 뭐 저걸 뭐 코첼라를 꼭 가야겠어. 예. 뭐 코첼라 뭐 20대에 무조건 다리가 떨리기 전에 막 아. 소위 말하는 이제
체력이 안 되기 전에 코첼라를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 뭐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코첼라 맞아요, 가는데 맞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근데 뭐 20대 때 그걸 안 하면은 약간 실패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신다던가 약간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코첼라 60대에 가도 됩니다. 예, 뭐 너무 힘들겠죠. 그쵸. 근데 하지만 그렇게 내가 그 기반을 체력을 쌓아가지고 만들면 되는 그쵸. 거고. 코첼라 60살에 가려고 예. 그 운동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갈 필요가 없는데. 그쵸. 꼭 가야 해. 막 약간 이런 거에. 이게 되게 트위터에 어떤 사실은 근데 트위터만 끄면은 그런 글은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인스타에도 많이 보입니다. 네, 인스타에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쵸. 조금 더 다른 세상을 좀 보라는 거죠. 그쵸. 예. 네,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이 돈 쓰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갑자기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지네요. 잔소리가 많아졌네요. 예, 네, 다음입니다. 다음이죠. 반민특위형입니다. 반민특위형. 아니 이게 또 나왔어. 예. 이게 뭐예요? 거의 뭐 정치 공작이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시한부 그룹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네네. 쓰면 좀 약간 조금 시체말이긴 한데 그 프젝 그룹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네. 그룹에 많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 그룹이 계약이 끝나면은 몇몇 멤버를 네네네네네. 중축으로 이제 파생 그룹이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네네.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활동을 하거나 하지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과거에 했던 완전체 활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안 그래도 내 CP가 크오가 돼가지고 너무 슬픈데 막 그쵸. 거기다 대고 아직까지 이 CP를 먹네? 아직까지 이 조합을 하네? 이러면서 이거 자기가 탄압을- 당한 거구만. 근데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분단된 이제 주어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 알겠죠. 분단된 프로젝트 CP가 그룹이 정말 있습니다. 많죠. 네, 근데 그런 CP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좀 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남을 통제하고 싶어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이것도 결국엔 자기가 꼴 보기 싫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서로의 이제 파생 그룹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면은 뭔가 발목 잡는 느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전혀요. 그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기반이 더 탄탄하게 다져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막 너 저쪽 진영이야, 이쪽 진영이야, 뭐 이러면서 막 모든 사람들을 막 검열하려고 하고. 근데 참 이런 분들은 이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 그쵸. 한 덩어리로 있었던 그 그룹의 멤버들이 원할까요? 이런 움직임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냥 뭔가 여기랑 내가 파던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것은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거고. 네, 이게 이 사람이 그걸 앓는 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자기 맘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범죄적인 CP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루이 군과 너무너무 나이 많은 막 그런 뭐 이경영 씨 막. 네. 그러면은 조금 너무 역겨울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범죄죠. 그쵸. 예. 하지만 이제 합법적이고 예, 아니 청춘들이 르브를 하겠다는데 그래가지고 그쵸. 신나게 스카 먹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 무자르듯이 한순간에 이제 끝났다 마지막 콘서트 했다 해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제가 요 경험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너무 서버충이다 보니까. 많죠. 너무, 근데 이제 너무 이것이 많죠. 가장 심했던 시기가 이제 JBJ 해체 후에입니다. 이거는 아하. 아주 거의 뭐 1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를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은 아니고 이제 한 7년, 6년 뭐 이 정도 그쵸, 지난 것 그쵸. 같아요. 이제 JBJ 해체 후에 이제 2명의 멤버가 JBJ 95라는 듀엣으로 데뷔를 했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JBJ 95를 하면서 막 JBJ 95 팬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JBJ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분탕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JBJ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JBJ 95까지 좋아하게 되는 팬들의 입장에서 웃긴 거죠. 왜냐면은 그룹명부터가 JBJ 95잖아요. 그쵸. 근데 이 JBJ 95라는 그룹명에 언젠간 JBJ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예 새 시작을 하고 싶으면 새로운 이름을 지었겠죠. 그쵸. 근데 그럼 멤버들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멤버들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 막 팬들한테 뭐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체를 그리워하는 아가씨들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예, 이거는 아주 세월이 오래 지나도 화가 나네요. 이제 완전체를 그리워하는 아가씨들, JBJ 언젠간 다시 할지도 몰라 이런 분들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보입니다. 되게 그렇군요.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작은 판이었기 때문에 고립된 마을이었기 때문에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지 다 보인단 말입니다. 어허. 그런데 그럼 이분들의 이 JBJ 95
분들의 판매 전략은 마음 아프지만 희망 고문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JBJ를 다시 할지도 몰라. 근데 없는 자본으로 되게 좋은 노래를 많이 떼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해체하는 중소그룹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 뭐라도 해주려고 했고. 네네. 근데 막 대기업에서 해주는 만큼 마케팅 못 해주면은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게 사실은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앨범 판매량 같은 거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그게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점 이제 컴백을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게 보였어. 근데도 막 JBJ 때부터 팬인 사람들은 가짜 팬이다. JBJ 95 때 입덕한 우리만 진짜다 이러면서 진짜 가짜를 막 나누고 왜 이러시는 그러는 분들이 거야? 또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아니, 분들 그걸 때문에 누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때문에 드럽고 치사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나서 2026년이 됐죠. 그쵸. 여태 남아있는 건 JBJ 때부터 팬이었던 분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예. JBJ 팬이신 분들이 있으시군요. 예,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지금은 뭐 이렇게 뮤지컬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뮤지컬 보러 가고. 아. 예, 뭐 이제 군대 간 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게 노태현 씨는 지금 카페를 하고 계세요. 그 카페에 가끔씩 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사랑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JBJ 때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JBJ 네네. 95 때부터 좋아하셔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한 분도 안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JBJ 때부터 좋아하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님 네네. 말고요. 아니면은 JBJ 95 때부터 덕질을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고 내 주변에는 JBJ 95 팬들이 되게 많다 이러신 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 궁금합니다. 진짜로. 예. 뭐 저는 JBJ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양상이 되게 항상 도드라져요. 이제 우리 그래요? 계약 끝, 우리 이제 짜갈라졌으니까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왜 아직까지 얘기해? 이러면서 막 아니, 이렇게 그-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민원왕 씨도 그렇고 예. 자의탁 씨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남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증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자아의탁형과 결부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내 최애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내 마음이 그런 건데 최애의 마음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아직까지 과거 얘기하면 내 최애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새로운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럴 거였으면 서바에 안 나왔죠. 그쵸. 서바에 안 나오고 알아서 자체 제작했겠죠. 근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나왔고.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참 이분들도 메타인지를 희한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예. 어떻게 근데 보면은- 또 반대로 네. 내 최애가 너무 유명해질까봐 아. 약간 나는 좀 최애랑 너무 멀어질까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영세한 아이돌들만 소규모 아이돌들만 잡아서 막 이렇게 오프 많이 다니고 이러시는 네, 분들도 그래가지고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뭔가 그 어떤 팬덤에서 굉장히 뭐라고 하지? 그 RT도 많이 타고 약간 그런 뭔가 이 그룹을 되게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갑자기 능력자가 나타나 그러면은 그분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예, 그것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트와살은 사실은 네네. 타고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내 동영상 트윗하기 해서 내가 자른 동영상인데 갖고 가서 그게 그치. 주전 멘트 잘 써서 RT 탔다고? 근데 멘트를 잘 써야 돼. 네, 그럼 멘트를 잘 쓰든가. 멘트 자기 못 써가지고 컸다게만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컷다게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 굉장히 알고 노고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컷을 땄고 그게 공개가 됐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든지 간에 그냥 둬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 트윗하기 저장해가지고 기능이 그쵸. 있으니까. 뭐 저장해가지고 몰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있는 예, 기능을 쓴 있는 거죠. 기능을 쓴 건데도 그걸 되게 고가워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억울하면은 자기가 멘트를 잘 쓰면 되는데 그렇게 꼭 남을 까내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컷다게 분들이 진짜 정말 열심히 정말 일처럼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쁘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분들은 그쵸. 조금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말이 나쁘게 나갑니다. 근데 컷다게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긴 해요. 예, 정말 멋집니다. 진짜 제가 막 컷다게 일을 하다가도 막 밥을 먹다가 회식을 하다가도 컷을 따고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컷다기를 하는 친구를 둬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컷다기를 하던 그 시기 동안에 그 친구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이긴 대단합니다. 합니다. 예, 네. 뭐 다음
유형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네. 오징어 지킴이 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아이돌 분들은 이제 오징어는 아니죠.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유사를 진정으로 드시는 분들이 네. 자꾸 날벌레가 키스를 하는 약간 불미스러운 상황. 왜 이렇게 저에게 키스를 하지? 예, 이상하네. 저한테는 안 오거든요. 제가 되게 약간 뭔가 립에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어머나. 발랐나? 이상하네. 그런가 봐요. 아가씨 그건가 보다. 약간 그 딸기립 바르면 딸기 어머. 온메가 약간 이렇잖아요. 아, 진짜 그러지 좀 마세요. 아, 넘어갔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제 오징어 지킴이 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네네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유사를 너무나도 과몰입을 해가지고 드시다가 네네네네. 새로운 팬이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친하게 약간 팬사를 잘 즐기고 있는 팬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모양새가 오징어 지킴이 한여분들과 겹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징어 지킴이 한여분들에게는 조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징어 지킴이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약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약간 조금 해주세요. 천이 지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 친구를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한껏 고취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쵸.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눈이 떠져 있으니까 뚫린 눈으로 그냥 쳐다봤는데 남자친구를 쳐다본 줄 알고 이렇게 약간 막 야린다던가. 예, 막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이렇게 손을 잡거나 안고 이러면서 그 여자를 쳐다본다거나 이런 분들을 오빠, 오징어 지킴이라고 하거든요. 저 여자가 오빠 쳐다보는 것 같아. 아, 진짜 기분 나빠. 이것입니다. 아, 재수없네요. 네, 그런 어떻게 이렇게 분들. 사람한테 대놓고 너무 지금 메소드였어. 지금 너무 메소드였어. 그쵸. 예, 그래서 네. 지금 아가씨가 연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네, 임팩트 있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뭐가 진짜 너무나도 뭔가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눈이 약간 돌아 있어. 이런 정도로 되게 진짜 좀 진성으로 돌아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내가 당첨돼서 간 팬싸에서 즐겁자고 갔는데 그렇게 즐겁자고 간 이벤트를 기분 잡치게 하는 분들인 거죠. 이분들이. 그쵸.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이왕에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내가 유사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억만금을 써서 그 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든가. 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새로운 아가씨가 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자기보다 예쁜 아가씨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그 멘트를 재밌게 잘 해가지고 최애를 웃긴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저 여자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너무 거죠. 당황스럽네요. 네, 참 그렇게 어머나. 부정적으로 에너지를 쓸 거면은 저를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우물한 개구리인 게 예. 연예인 분들이 예. 얼마나 별천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예쁜 여자 뭐 팬사장에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 뭐 연예계 온통 천지의 예쁜 예.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긴 사람들도 연예계 희극인실이 몇 개인데 도대체 그러니까요. 방송국에. 그냥 팬들이 아무리 웃겨봤자 예. 그냥 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민경훈 씨도 그렇고 이렇게 팬이랑 결혼한 사례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은 되게 십몇 년 덕질하셔야 된다니까. 그쵸.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십몇 년 덕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막 새로운 팬 견제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오징어 지킴이처럼 굴면 안 되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오래오래 은행나무 침대 신현주님처럼 기다리실 거 아니면 이러지 않으셨으면 저번 좋겠습니다. 주부터 정말로. 이게 나왔는데 은행나무 침대가 대체 뭐예요? 그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이게 신현준 씨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은 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는 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은행나무 침대입니다. 예. 그 짤에 네네네.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네. 예, 근데 이런 분들 특징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이래요. 이런 경우를 조금 봤어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좀 대체로 벗고 계십니다. 벗은 여자. 예, 그쵸. 되게 옷 벗은 여성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비지도 여름엔 좀 천이 작은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더우니까 막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단추 하나에 가슴을 다 맡기다니 나는 누군가를 저 단추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 친구한테 얘기를 듣긴 예.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팬싸를 하는데 예. 약간 이렇게 옷번녀 분이 옷번녀. 진짜 옷번녀. 옷번녀 분이 약간 오징어 지킴이셨던 거죠. 예. 근데 옷번녀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팬싸를 하면 다른 사람이 찍어주잖아요. 예. 네, 이게 찍어주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예. 그 약간 그 팬싸를 하던 당사자죠. 네. 당사자인 친구가 뭐 그 아이돌을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물건을 터치를 했는데 아. 그게 어떻게 각도에서 봤을 때 되게 만진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그 오빠녀분이 갑자기 부들부들 떠시면서 막 쌍욕을 막 하시고. 거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쵸. 근데 이제 찍어주는 친구 귀에는 들렸던 거죠. 아. 그쵸. 약간 근데 그 그래가지고. 정도면은 그 아티스트의 귀에도 한 번씩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머니까 아. 들어가진 않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약간 예. 그런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아, 심각하네요. 욕까지 하는구나. 심한 분들은. 네, 이게 비지님이 말한 오징어 지킴이의 전형적인 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분들은 참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팬사장에 가실 게 아니라 정신과를 가셔야 된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그치. 진짜 이런 분들은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자고 진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로. 예, 정신병원 갈 돈으로 팬사 가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죠. 그쵸. 예, 네, 다음입니다. 다음이죠. 다음은 이제 과몰입 알패서 형입니다. 과몰입 유사형을 만났으면 과몰입 알패서 형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많이 찔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비계에서만 얘기하니까 약간 이런 거죠. 내 CP 왜 이렇게 사귀지?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사귄다고 막 믿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CP를 막 되게 가짜 또는 허상 취급합니다. 여기까지도 저는 합니다. 비계에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랑이 너무 커지면 이상 행동을 약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약간 연애 초기에 약간 미친 짓을 하잖아요. 막 예를 그쵸? 들어서 이제 집이 막 의정부랑 천안이야. 근데 이제 의정부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니야 나도 데려다 줄래 이러면서 의정부에서 천안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합니다. 예, 그걸 왔다 갔다 밤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상 행동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CP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다니 이러면서 약간 갑자기 서방도 안 하고 애들이 막 음란행위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카페 이름을 그거 봤어요? 약간 CP 카페 이름을 대놓고 약간 이상하게 짓는다던가. 남사스럽게. 네, 남사스럽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뭔가 네네네. 다르게 읽히는 말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뭐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도 그 카페를 저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진 않겠지만 진짜 저는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너무나도 처참했던 거는 그걸 보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예, 제가 만약에 그 CP를 잡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냥 다 귀엽다 이러면서 멘트 센스 있다 이러면서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개에서 그러니까 서방을 보통 하잖아요. 이제 알패스를 그쵸. 하면은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응원 카페다 보니까 서방을 안 합니다. 멤버들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남사스러운 멘트가 적혀 있는 거죠. 그쵸. 너무 비엘스러운. 막 그런 게 적혀 있으면 저래도 되나? 언제까지 이런 게 용인이 되지? 그쵸. 다들 알패스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표면적으로 시시하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저는 좀 성희롱이라고 느껴질 정도요. 이거 성희롱 맞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약간 자아의탁형이랑 비슷한 게 1군 CP는 1차 떡밥이 되게 많죠. 1차 떡밥이란 멤버들이 순수하게 말아주는 떡밥. 뭐 손을 잡는다거나 애칭이 있다거나 이렇게 막 무대 끝나고 안았다거나 옆에 있는데 챙겨줬다거나 뭐 이런 것들. 네네. 아니면은 그 서 있는 대형상 바로 옆자리라거나 뭐 이럴 때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1군 CP는 이게 그 소속사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둘이 뭘 자꾸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이제 마이너 CP를 보고 저딴 거 왜 처먹음? 이러면서 탄압을 하려고 해요. 그 되게 초과 3간까지 다 불태워가지고는 비옥해진 땅에다가 1차 CP를 심으려는 그런 느낌. 악성 화전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심리는 약간 디나이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마이너충이니까요, 저는. 이제 저는 뭐 CP판에 잘 있지 않으니까 잘 예, 모르겠네요. 이게 그래도 정말 근데 심연이에요. 그래서 더 심연인 거죠. 이게 그쵸. A, B가 메이저고 BA가 마이너라고 칩시다. 근데 BA, K가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A, B들이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현혹될 것 같은 거예요. 나까지 납득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마이너충이니까요. 근데 뭐 통제 성향이 심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쵸. 그게 아니면은 마이너를 굳이 탄압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쵸. 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게 탄압할까요? 마이너 좀 아가씨들 안 신기하네요. 그래도 슬픈 여자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좀 심해지면은 알패서 네. 분들끼리도 약간 그 비계 퍼나를 해요. 아. 비계를 퍼다 날리는 그런 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휴. 정말 언제까지나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 좋아하는 것도 취미인데 알패스는 조금 더 취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창작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창작이나 내 망상이 들어가니까. 그쵸, 근데 그쵸. 그게 좀 변질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남의 빤스를 또 베끼고 있더라. 뭐 이런 저는 근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약간 현생을 안 사시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안 바쁘시나?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를 안 다녀도 뭐 학교를 다니거나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쵸? 아니면 알바를 하거나 되게 각자의 그 생이 있을 텐데 참 신기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쁘게 사시는지 참 예. 신기하네요. 시간도 뭔가 대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이런 분들 보면서요. 네. 네, 다음입니다. 이제 요것은 또 님 덕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듯요 형입니다. 아까 그 약간 뭐라고 하죠? 두 번째 건데 민원왕. 민원왕과 예. 비슷하네요. 예, 괴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조금 더 예민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덕질 스타일이 다른 것도 싫어해요. 이분들은. 뭐 덕질 스타일이 다른 덕질 거는 결과 본인의 덕질 결과 조금만 네네네네네네네. 달라도 싫어하는 거죠. 저런 말을 왜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줌내 나는 걸 싫어하는 거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까빠 발언 조금만 해도 싫어하고 막 사랑하면 조롱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 목수 아가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네네네네.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해서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전 연성러고 이제 연성러는 그쵸. 조금 더 많은 아가씨들을 또 포용해야 되니까 도망가게 그쵸. 하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마이너충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모양은 다양한 건데 이런 것들 되게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 세모가 있어. 근데 이제 정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쵸. 자기가 정삼각형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싫어하는 거야.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얘를 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왕자인데 왜 공주라고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다 하나하나 예민해하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누구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소녀 같다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 소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뭔 남자를 소리야? 소녀라고 완전 남잔데 이러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뭔가 자기 아이돌이 조금이라도 우스워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약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뭐 이제 알패서 분들도 약간 그러죠. 이제 뭔가 리버스 진영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님 K 그렇게 하시면 안 될 듯요.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쵸. 왜냐면 웬른이 뒤집히는 것만으로도 K가 많이 바뀌니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이 꼭 그렇게 허공저격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그게 보기 싫으면은 그냥 예. 그냥 뮤트를 해. 네, 그리고 이제 주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뭐 우리 최애 바이럴 하려고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랬는데 그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왔으면 조용히 덕질을 하지 뭐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우리 판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네네. 분도 보긴 했습니다. 근데 띄워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싸불 특집 1, 2편 때 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저 들어봐 주시면은 뭐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마지막입니다. 이분들이 진짜 심연 오브 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입수사형. 이분들은 형사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케이팝 안에 계시는 거죠. 되게 덕질하시는 분들의 신상을 땁니다. 같은 판에 있는 분들의 신상을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오프라인 행사에 가면은 꼭 그렇게 남의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계정 쓰나. 헐,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막 예절샷 할 때 손톱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네네. 내일 보고 저 맞춘다던가. 사람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러게요. 알면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요새는 네일을 가리더라고요. 네, 네일을 가리거나 아니면 이제 레고 손이나 아니면은 뭐 짐승의 손으로 약간 AI한테 변환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막 그쵸. 바꾸거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저번에 얘기해줬잖아요. 스페 하면은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는 그 트위터의 기능이 그쵸. 있잖아요. 그거 스페 녹음하고. 맞아요. 네. 저 스페 녹음 당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아가씨가 당한 거예요? 네네네. 아니 그 녹음해서 뭐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그 뭐지? 익명으로 듣고 있었어요. 익명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이제 스페 녹음한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런 말 한 거 막 뭐 예를 들어 공론화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공론화 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공론화를 당하면 큰일 날 얘기였으면 스페에서 얘기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그냥 나도 떳떳하니까 얘기한 건데 뭐 어쩔? 네, 그리고 막 그 제가 스핀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남의 스핀에 가서 오. 얘기를 하고. 아가씨도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예,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트윗 하나하나 면밀하게 다 봐가지고 약간 조금이라도 사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 오늘 회사 이때 마쳤는데 이러면 회사 이때 마치는 거?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추측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약간 나 무슨 커피 마셨다 이러면서 사진 찍으면 거기에 있는 막 건물 보면서 여기 어디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음침하게 집, 학교, 회사 근처 사진 올라올 때마다 추측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일개 학생이나 직장인들 신상 알아서 뭐 하나 싶고. 그쵸. 진짜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네일 가리려고 이렇게 다른 손으로 바꾸거나 막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시죠? AI 한번 돌릴 때마다 냉각수가 진짜 많이 쓰인다는 거. 당연하죠. 이런 음침한 분들 때문에 일할 때만 쓰세요. 예, 일할 때만 써도 굉장히 많은 냉각수가 낭비가 될 텐데. 네, 심지 저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냥 뮤트를 하면 되잖아요. 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근데 저 말고도 뭐 예. 예를 들어서 저희 판에서 예를 들어 뭔가 뭐 번역을 한다던가 이렇게 어.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사담을 하면은 사담을 한 거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스페에 가가지고 또 스핀에 가가지고 예? 또 그 사담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진짜 진짜 많다. 매일매일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럴 시간에 내 최애 떡밥을 한 번 더 보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너무나도요. 그걸 또 굳이 또 듣고 있다? 그니까. 진짜 너무 정성 아니에요? 그쵸. 그 정도면은 사랑이죠, 사실은. 우리가 싸블 특집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건 진짜 아랑이잖아요. 디나이얼이죠. 예, 그거를 왜 그렇게 시간을 써가면서까지 듣고 있는지. 사실은 스페이스 30분 1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길 때는 3시간 4시간도 하는데 그걸 다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이런 분들이 또 많고, 저도 한번 빤스를 베김 나간 적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저희 알패서 트친 아가씨들에게 목소리나 얼굴을 들려주는 게 좀 주저스럽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아가씨는 목소리가 조금 예. 좀 톡톡 튀는 편이죠. 예, 그래서 조금 주저할만도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오프라인 현장에 제가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성 스트레스로 제가 알디온 콘서트에 가게 되면서 예, 약간 좀 살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알패스에서 만난 특친들, 심지어 마이너에서 만난 이 소수의 특친들은 조금 이상하게 믿음이 간다. 아, 뭐 이런 그런가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팬 콘서트 날 다 보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지금 샌로그를 하고 있는데 디오링고를 키셨네요. 아, 제가 이제 진짜 듀오링고를 해야 돼가지고. 예. 하고 가실까요? 지금 10분 전인데?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팬 콘서트 날 네네. 어차피 볼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얼굴을 그냥 까버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잘하셨어요. 네. 샌로그 아티스트거든요. 샌로그 예, 아티스트요? 샌로그 아티스트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뭐 색깔별로 막 이렇게 찍나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저의 상태를 굉장히 짧은 순간에 되게 잘 담아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 CP가 이렇게 떡밥이 터졌다. 그러면 나의 웃는 얼굴을 막 이렇게 올린다거나. 어머나. 아니면 이제 아니, 얼굴을 그렇게 까셔도 돼요? 막 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공개할 건데. 그리고 이제 그쵸, 이미 그쵸. 얼굴을 알고 있는 특친들끼리만 하고 있다가 이제 제 CP 모임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따로 올리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볼 건데 이러면서 그냥 까버렸습니다. 시원하게. 다행이네요. 예, 뭐. 저도 근데 사실은 저의 이제 사랑스러운 중녀 친구들 예. 아니면은 저의 특친들 중에서 예. 진짜 가깝거나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예. 위챗으로 불렀습니다. 아. 근데 위챗에는 인스스처럼 아하. 인스스처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위챗 모먼트라고. 예. 근데 거기에는 제 얼굴 그냥 올립니다. 그래요. 뭐 어때? 네네네. 뭐, 누구들은 얼굴 없냐? 막 약간 이런 그쵸. 마음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뭔가 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사람 네. 일은 뭐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뭔가 이 사람은 믿어도 될 것 같다라는 감이 오는 사람들이면 그쵸. 그래도 대부분은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 감이 맞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알패스 하다가 만난 사람은 특히나 뭐 ECP를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 선하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마이너의 의리죠. 아니 막 사기를 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굳이 마이너판에 꾸역꾸역 들어오겠습니까? 뭐 사기를 쳐도 메이저에서 들어가서 사겠지.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전판에 있던 데도 마이너였죠. 마이너 아가씨들이랑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쵸. 지금 같은 CP를 잡은 아가씨들끼리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뭐 훈훈한 말을 하면서 요 밤티팬 특집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많겠죠. 물론 그리고 좋은 팬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저는 이제 특친들의 비율이 이 그냥 갑반인 실친의 비율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좀 특이하게 그 실친들이 대부분 트위터를 해가지고 아. 제가 트위터를 시작하게 된 경우였거든요. 아하, 실친이 특친인 경우. 그쵸. 그래서 저의 그 약간 뭐 조그만 계정이라던가 예. 그냥 일반적인 팬계라던가 그냥 저의 그냥 묵수 계정이라던가 약간 예. 이런 데에도 맞네. 갑자기 뭐 2D 팬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람 뭐 식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니면 어떤 분은 가수도 계시고 그렇네. 그쵸. 완전히 혼재되어 있네요. 그쵸. 그것이 왜냐면은 모든 실친이었다가 실친들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저는 아친이 있습니다. 아친. 아치는 뭔가요? 그 아이비로 다톰 요 시절에 만났던 친구죠. 근데 그 WS0일 할 때 이제 그때 말을 잃었는데요, 잠시. 예, 그 홈페이지에 중학교 3학년인 비지가 저벅저벅 들어가서 거기서 오. 활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고 있었던 언니들이랑 어머나.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20년 지기가 됐죠, 이제. 어머나. 예, 20년 지기 19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제 완전 연식이 나오네요. 예, 20년 지기가 돼가지고 그 언니들이랑 특친으로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특친 이전에 아친이죠. 아이비로 홈페이지에서 만났으니까. 아이비로가 예, 뭔지도 몰라요. 그런 도메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예, 도메인 오.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또 제주권 홈페이지를 파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누나들이었죠. 그러면 예를 예. 들어서 뭐 아이비로에서 이제 일반적인 SNS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 뭐 지금 내 SNS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옮겨갔나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때, 카톡으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울산에 있었죠. 울산에 있다가 네네네네. 제가 어떻게 재수가 좋게 재수 없이 서울에 오게 된 거죠.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우리 놀러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살 때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중3 때 썼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썼던 닉네임이 엔터였거든요. 엔터라는 네네. 닉네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들을 제가 보러 갔을 때 엔터가 20살이 돼서 여기에 왔어 이런 얘기를 했었던 너무 기억이 귀엽네요. 나네요. 그리고 이제 엔터 씨. 예, 그때 중3 때 엔터라는 장엔터 씨. 예, 아. 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귀엽네요. 저를 엔터라고 불러주던 언니 중에 한 분이 가끔씩 중푸마를 들으십니다. 예, 산책하면서 들으신다고 들었는데 저의 이 얘기를 듣고 잠시나마 이렇게 옅게 미소를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런 얘기 또 해보니까 재밌네요. 12시가 넘어가도록 이런 얘기를 밤티팬 특집을 근데 뭐 했네요. 저희가 예. 뭐 늦게 시작했죠 오늘은. 네, 늦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할 말이 많았고 그만큼 유익하고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얘기를 딱 하면서 12시가 되었는데요. 예. 그래도 내일은 비진 씨가 출근을 하지 않죠. 예, 늦게 자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포타 쓰고 잘 겁니다. 어머나. 저 진짜 포타를 못 쓰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방전된 상태로 저전용 모드로 잠이 들 때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예. 저도 진짜 포타 누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내가 써야 되나 싶을 지경이에요 지금. 제가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너무 너무 속이 속이 상하네. 트라이 해보십시오. 너무 아가씨 속이 예전에 상하네요. 뭐야 그 론스네 악몽 같은 CP를 떠올리게 되네요. 악몽 같은 CP라뇨. 론과 누가 당신이 하는 교수님. CP를 그렇게 아, 부르면은 기분이 좋겠어? 하지만 이제 너무나도 그 사제지간 콤이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제 뭐 모든 취향은 또 존중해야 되고 이거는 점오디는 더더군다나 좀 더 존중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 그럼요. 그래요. 그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인데 뭐 어때? 그래요, 아가씨. 그 아가씨가 어떤 포탈을 쓸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게 론슨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가씨 쓰고 싶으면은 알고 계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근데 예, 그 CP를 기어이 쓰면은 그 CP를 쓰겠다는 당연하죠. 거죠. 네. 쉽지 않은데.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비즈님한테 이거 좀 써달라라고 했던 게 있죠. 어떤 거였지? 크오저. 그거.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저는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냥 그 두 개가 너무 원하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너무 속이 상하네요. 누가 쓰겠습니까? 그 지구상에 그 누구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보통은 이게 자급자족이 맞돌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면 부족의 주된 원인은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수이기 때문에도 네네네. 있는데 다른 이유는 가끔씩 이제 제 거를 아주 옛날에 썼던 포탈을 누가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면 네네네.
나 옛날에 이거 썼었지 하면서 들어가서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다시 웃어. 그래서 크크크 이렇게 웃다가 늦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쵸. 이제 자급자족이 맛돌이다. 제가 예. 근데 뭐 글을 처음 쓰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예. 무려 뭐 글쓰기로 수상을 40회 이상 한. 어머 아니 아가씨 재능충이었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과학 글쓰기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아, 그래도 론슨에는 과학적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저의 그거는 비밀, 아랑이었잖아요. 저의 비밀 취미였죠. 근데 아가씨는, 과학 글쓰기를 열심히 하던 아가씨는 가닥이 있다니까. 이 헤어 과학- 가닥이. 과학 글쓰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예. 어린 아기 목수의 여기 와서 약간 좀 변태 같은 얘기를 해도 됩니까? 침대는 과학이잖아요. 또. 근데 침대에서 잠드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면과학 연구소 소장이 되십시오. 네, 어쨌든 예. 제가 과학 글쓰기를 이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처음에 방송할 때 아가씨가 이제 저품격이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이렇게 저품격으로 예, 들어가네요. 용도 용미죠. 용도 영미죠, 예. 그렇죠? 꿈꾸는 행복이라고. 저희가 처음 말한 대로 예. 이제 저품격으로 시작해서 네. 저품격으로 끝나는 이런 우리는 이런 방송이 지키는 거죠. 이런 예. 방송이 있을까요? 아유, 팟빵 담당자님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예.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잘리는 건 아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척에 이제 팟빵 본사가 있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이제 왜 자릅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이제 이거 방송 작가인 친구가 요거 듣는다 그랬는데 요 방송 듣고는 무슨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 예, 그쵸. 네, 뭐 우리 또 2시간 넘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뭐 다음에는 뭐 할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죠? 자를까 예. 말까 어떻게 고민이네요.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갑시다. 저의 퇴사 기념으로.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럼 비지님 퇴사 기념으로 요번 예. 2시간 방송을 네. 이렇게 마무리해보는 거예요. 이 예. 경규 타임을 가지지 않고. 네,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봤는데 좀 많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그때 경규 타임 한번 가볍게 가져보고 오늘은 네, 그냥 너무 한 회에 좋네요. 말아버립시다. 네,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비지. 다시 지금까지 비지 목소리 거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다시 갈게요. 지금까지 비지. 아이 왜 이렇게 한 박자 느려? 다시 가. 알았어. 네, 지금까지 비지. 목수의 중소품. 중소만. 우리 뭐 하려고 그랬지? 아니 근데 여러분 중소하세요. 끝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여러분 중소하세요. 중소하세요. 왜 새로운 걸 하려고 했지? 네. 아.